새만금 토지 구매는 랜드스토어에서, 새만금 토지 정보는 랜스TV에서.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한 투자를 선도하는 랜드스토어의 공식 유튜브 채널 고품격 프리미어 방송 랜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SK와 GS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만금 대기업 투자 릴레이 1편, SK와 GS가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인데요. 영상 올리기 한 3-4주 전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늦게 방송은 되지만 내용만큼은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과 뉴스 방송국에서 새만금의 SK와 GS의 투자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투자 소식만을 전하지 않고 왜 그들 그룹이 새만금에 투자를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계산에 아주 철저합니다. 특히 대기업으로 성장할 정도면 그 계산이 더욱 정확하고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뚫고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겠죠. 과연 SK와 GS 두 기업은 새만금에서 무엇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했을까요? 사실 최근까지 새만금의 기업 유치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전경인데요. 횡하죠? OCI 등 4개사 외에는 특별한 입주 기업이 없었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지원도 미흡하고 더욱이 정부는 민간의 새만금 개발을 맡긴 채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 새만금에 대한 정부 태도가 돌변하였죠. 세제 지원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진행되었고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17년도 0건, 18년도 1건에서 19년에만 무려 17건의 기업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대기업 투자의 부재였죠. 한때 삼성의 새만금 그린산단 투자 소식도 있었지만 해프닝으로 종결이 되면서 한방에 있는 4번 타작감인 대기업의 영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만금 개발은 종종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년도, 19년도에 입주 계약이 이루어진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약 5,5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K는 한방에 2조 원이었죠. 2020년 9월에 최초로 대기업인 SK가 예상을 뛰어넘는 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분야는 첨단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를 무려 16개 동이나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민간 데이터 센터는 2019년 기준 총 90곳이었는데요. 이 중에 약 74.4%가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요. 전라북도는 없었습니다. 전북 최초로 민간 데이터 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는 역사적인 투자 계획인 것입니다. 국내 데이터 시장은 향후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는 구글과 아마존, MS 등이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밝습니다. 2018년 2.4조 원의 매출을 올린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21년도에는 3.4조 원, 2022년도에는 3.7조 원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SK가 2024년도에 4개 동을 완성할 때쯤이면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는 예상 규모를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SK는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가 워낙 에너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 애플 등 모든 기업들이 알리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저렴한 전기 요금 때문인데요. 일반 가정용 대비 40% 저렴하게 요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든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그런 규제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SK는 국내 데이터 시장의 성장 규모와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인 새만금을 데이터 센터 투자 장소로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연관 기업들도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는 고급 인력들의 유입을 초래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부촌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SK 투자 발표에 뒤이어 곧바로 GS 글로벌도
확장센터 건립을 위해 56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버스, 트럭 등 상용차 조립, 생산, 특장차 제조, 수입차 점검 서비스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GS 글로벌이 들어설 곳은 군산시가 최근에 지정된 전기차 강소 특구에 지정된 곳입니다. 즉 이곳 입주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이 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항을 이용할 수 있어서 향후 물류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만금에 대기업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새만금은 앞으로 더 커져야 할 곳입니다.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는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투자 민감도가 마이너스가 나올 만큼 하락했는데요. 극심한 경기 변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보다는 안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0대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이 전년도 대비 12.2% 증가한 248.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현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의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반기업 성향의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는커녕 사실상 생존도 걱정해야 될 판이죠. 약 200개가 넘는 기업 규제 법안이 준비되거나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말이죠. 그래도 기업의 최고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기업은 아무리 어려워도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 즉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을 때 기업의 투자 비율은 증가한다고 연구자료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가 기대 매출이 기대 비용을 넘어설 때입니다. 게다가 이익이 충분히 발생해줘야 합니다. 남는 게 별로 없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법인세를 절감해 준다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까요? 얼핏 법인세를 줄여주면 비용이 절감이 되니 기업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투자 유치 시 제한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절감은 어느 정도 고려 사항일 뿐 단순히 법인세 절감만으로는 기업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기업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경기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보다는 미래가 예상이 되고 대처가 가능한 정부 정책에 맞춰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경향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 연구조사에서도 기업들의 투자는 정부 경제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과 두산의 경우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그룹 전체가 한번 휘청거렸지만 또한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이 되면서 해상풍력과 수소연료 전지 등으로 기업 운영 방침을 전환하면서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정부 정책이란 기업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만금은 국책 사업지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단독 투자에 대한 위험도 감소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도 감소되죠. 개발 사업이 자초될 위험도 없어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요. 거기에 세제 혜택 같은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경영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즉 SK와 GS는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정부 지원도 가능하고 위험도 감소하며 경영 환경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조성되고 있는 국책 사업지인 새만금의 장점은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클러스터, 전기차 클러스터, 관광산업, 4차 산업 전진기지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촘촘하면서도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과 함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라다이스죠.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만금이란 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이제 대기업들의 웬만만 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군침이 도는 거대한 시장으로
새만금이 성장해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SK와 GS가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만금에 더 많은 대기업들이 줄지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 이것이 제가 새만금 투자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대기업도 진입할 만한 시장이 된 곳이 새만금입니다. 재생에너지, 물류, 관광,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 자회사들의 새만금 투자가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도 진행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새만금은 이제 대기업들의 놀이터로 변해갈 것입니다. 고래는 큰 바다에 살죠. 사람도 큰 물에서 놀아야 커집니다. 새만금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두려움은 떨치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새만금은 그런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랜드스토어를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하단에 바로가기로 랜드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아무 걱정 없이 새만금 토지를 구매하시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투자 타이밍입니다.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 미스터 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